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봉사를 할 때 필요한 인터넷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봉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과 멀티 어댑터와 같은 전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외여행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외 봉사 중 고국의 가족들과 연락이 쉽겠죠. 여러분이 체류하는 해당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해외 인터넷의 불안한 연결 상태에 낮은 속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 장착하는 선불 유심부터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포켓 와이파이와 같은 해외 체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 걸쳐 원거리 접속이나 파일 전송, 전자메일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뜻합니다. 인터넷이란 이름은 1973년 TCP/IP를 정립한 빈튼 서프와 밥 간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 안에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를 줄여 인터넷이라고 처음 명명하였던데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면서 컴퓨터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되어 TCP/IP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유래는 1960년 그리고 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의 연구용 네트워크가 시초인데요. 군사용 네트워크는 밀레트로 발전되었습니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때 미국 국방부 고등계획국에서는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기존의 회선 교환 방식보다는 패킷 교환 방식이 매우 견고하고 생존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노드 간의 최초 상호 연결은 1969년 UCLA와 스탠포드 연구소 사이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통신망을 아파넷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날 인터넷망의 시초입니다. 현재와 같이 TCP/IP 기반의 네트워크가 된 것은 1983년 1월 아파넷이 NCP 패킷 송출을 중단한 것이 기점입니다. 한편 한국 최초의 인터넷은 1982년 5월에 전길남 박사가 주도하여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인터넷 접촉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PC와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민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였는데 정부는 과감한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정부는 1998년 6월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터넷은 사람들의 선한 측면과 작은 노력을 컨텐츠로 집약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터넷은 지금까지는 사회의 소수 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기술입니다. 셋째로, 인터넷은 올바른 정보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개성을 발견하고 증폭시키는 데 매우 유효적절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정보 검색을 통해 사회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술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0대 인터넷 접속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초당 20.97메가비트의 속도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위치하는데요. 일본은 15.78메가비트 per sec의 속도를 보입니다. 홀란드 제도는 14.96메가비트 per sec, 리투아니아는 13.12메가비트 per sec, 스웨덴은 12.99메가비트 per sec의 속도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라트비아가 위치하는데요. 12.75메가비트 per sec, 루마니아는 12.46메가비트 per sec, 벨기아는 11.71메가비트 per sec, 네덜란드는 11.65메가비트 per sec, 그리고 몰도바가 9.59메가비트 per sec의 전송 속도를 보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0대 인터넷 평균 연결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본 슬라이드의 표를 보면 2013년 1분기 기준 세계 10대 인터넷 평균 연결 속도, 국가명 그리고 메가비트 per sec로 표현되는 속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등은 대한민국이 차지하는데요. 평균 속도 14.2메가비트 per sec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평균 속도 11.7메가비트 per sec, 홍콩이 10.9메가비트 per sec로 3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가 10.1메가비트 per sec, 네덜란드는 9.9메가비트 per sec, 라트비아가 9.8메가비트 per sec, 체코공화국이 9.6메가비트 per sec, 스웨덴이 8.9메가비트 per sec, 미국이 8.6메가비트 per sec, 그리고 덴마크가 8.2메가비트 per sec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인터넷으로 인한 경제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마케팅 지출 중 온라인 마케팅 비율은 15% 정도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마케팅 및 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인터넷으로 인한 국가경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 성장은 인터넷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 민간 소비, 투자 및 공공지출의 기여와 같은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은 조사 대상 13개국 GDP의 3.4%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전 세계 GDP 기여도 추정치를 본다면 약 1조 6,720억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인터넷 선진국에서 인터넷은 GDP 성장의 평균 2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민간 소비, 투자 및 공공 지출의 기여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규모는 인터넷의 GDP 기여분의 29%이며 공공 지출은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 지출 규모는 1조 6,700억 달러에 이르러 캐나다나 스페인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넷은 국가에 따라 GDP의 0.8 내지 6.3%에 기여하는데요. 한국은 4.6% 정도입니다. 인터넷의 영향은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고용 창출 효과에도 나타납니다. 첫째로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 측면을 볼 때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정보 검색, 블로깅 및 소셜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고용 창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때 인터넷은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중립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이 일자리 50만 개를 없애고 120만 개를 만들어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기기에 장착하는 선불 유심칩,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포켓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 U+에서는 자사의 전용 멤버십 서비스에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신청은 전화 또는 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청 이후 따로 준비 과정이 필요 없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자동 로밍 기능을 제공하는데 미리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따로 신청해 둘 필요도 없고 해당 국가에 가면 자동으로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와 연결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통신사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 서비스, 음성 서비스, SMS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SMS 서비스는 상당 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는 아직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이용 범위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KT와 LG U+의 경우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루 100MB 요금제는 기본 1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하루 11,000원 정도이고 SKT의 경우 약 1,000원이 더 저렴한 9,900원입니다.
100MB의 용량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해외에서는 지도를 검색하거나 해외 봉사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로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속도가 약 200kbit 정도로 낮아질 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100MB 요금제는 SKT, KT, LGU+ 모두 제공하고 있고 제공 용량은 100MB의 경우 무료 제공, 이후에는 200kbps 속도로 제한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SKT의 경우는 약 150여 개국의 지원 국가가 있고 KT는 170여 개국, LGU+도 약 170여 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KT와 LGU+는 11,000원, SKT는 9,900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제공 용량이 100MB가 아닌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KT를 본다면 7일에 1GB, 15일에 2.5GB, 30일에 2GB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약 50개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7일짜리는 42,900원, 15일짜리는 57,200원, 30일짜리는 69,300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6일에 2기가짜리, 유럽, 미국, 호주 등의 28일에 1기가 또는 2기가의 프로그램으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약 50여 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은 아시아의 경우 11,000원, 유럽 등은 1기가에 33,000원, 또 2기가짜리는 44,000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U+의 프로그램을 본다면 3일에 700MB, 5일에 1GB, 10일에 1.5GB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국가는 약 150여 개국에 이르고 3일짜리 프로그램은 49,500원, 5일짜리는 71,500원, 그리고 10일짜리 프로그램은 그 가격이 또 정해진 대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구입하여 유심칩에 담아가는 선불 유심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길을 걷다 보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프리페이드 심카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선불로 데이터와 음성통화 시간을 유심칩에 충전해 구입하는 선불 유심입니다. 해외에서 봉사를 할 때 현지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 카드를 구입해 스마트폰에 장착하면 자기가 사용할 만큼만 요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지 통신사의 정보가 저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불 유심칩을 장착하면 한국의 이동통신사에서 부여한 전화번호가 아닌 현지 국가의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선불 유심칩은 유효기간이 있어 같은 번호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 봉사 기간을 일주일로 생각한다면 선불 유심칩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슬라이드를 보면 그림이 두 개 있는데요. 왼쪽은 유심칩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홍콩에 있는 선불 유심칩 판매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현지에서 유심칩 판매상에서 유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고 싶다면 포켓 와이파이 대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포켓 와이파이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배터리 용량을 가진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 와이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각종 포켓 와이파이의 예를 보여줍니다. 기관과 용량, 그리고 배터리 등을 옵션으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포켓 와이파이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포켓 와이파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데이터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포켓 와이파이 대여 서비스에서 동영상 감상이나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 서핑이나 지도 검색 등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용량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로밍이나 선불 유심 칩은 해당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포켓 와이파이는 다수의 사용자가 여러 기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에서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출국지인 인천, 김포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공항에서 수령 및 반납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충전 상태만 유지하면 해외 봉사 기간 내내 개인이나 일행 모두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하루 3,000원대의 요금으로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해외 봉사를 간다면 단체로 포켓 와이파이를 한 대 대여하면 같이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좋습니다. 다만 포켓 와이파이의 동시 접속 인원수 제한과 빠른 속도 유지를 위한 10여 명 정도의 그룹당 한 대의 포켓 와이파이가 적절합니다. 해외 봉사를 출발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해외 봉사가 보름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면 데이터 로밍이나 포켓 와이파이보다는 일정 금액을 충전한 선불 유심 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편 해외 봉사를 급하게 출발해야 한다면 별도의 과정 없이 전화 통화나 모바일 앱으로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루 10,000원에서 30,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둘째로 하루 3,000원에서 15,000원가량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심. 마지막으로 하루에 2,000원에서 10,000원가량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 대여가 있습니다. 각 방법별 가격은 여행 국가, 구매처, 데이터 속도, 하루 제한 데이터량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봉사 활동 시 필요한 인터넷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배운 유심, 로밍, 포켓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여 즐겁고 안전한 해외 봉사 되세요. 감사합니다.